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내년에는 소비자들이 어떤 식품 소비 패턴을 보일까요? 맛과 건강, 효율성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고객의 욕구를 겨냥한 맞춤형 상품과 새벽 배송이 내년에도 큰 호응을 얻을 전망입니다. 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년도 식품 소비 트렌드를 예측해 발표한 건데요.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엔 소비자 맞춤형 제품과 미래지향적인 소비 등이 식품 시장을 이끌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2019 식품 소비 행태 조사 결과 발표대회에서 농경연 식품 소비 트렌드 모니터가 선정한 2020 식품 소비 트렌드를 발표했습니다. 매해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하는 농경연 식품 소비 트렌드 모니터는 주부, 학생, 직장인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제품이 내년에도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존 제품을 변형해 이용하는 모디슈머와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하는 펀슈머 등이 대거 등장하면서 이들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제품들이 적극 개발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기업이 아닌 소비자가 트렌드를 주도하는 현상이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새벽 배송의 인기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1인 가구,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신선식품,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욕구가 늘어 시장 성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2015년 100억 원대였던 새벽 배송 시장 규모는 올해 80배가 성장한 8천억 원에 달할 만큼 무서운 확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인 가구, 30대 이하, 전문직, 고소득계층, 맞벌이하는 가구에서 새벽 배송을 이용하는 빈도가 더 높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57%가 신선함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늘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소비자, 친환경 마케팅을 펼치는 업체 등 윤리적, 미래지향적인 소비가 늘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트렌드로 모바일 쇼핑이 꼽혔습니다.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절반 수준인 44.6%에 달했는데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식품 온라인 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 쇼핑 비중이 70.3%나 차지할 만큼 증가 추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가성비와 함께 가심비를 동시에 따져 중요한 날엔 고가품 위주의 구매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선 편의식품,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 농촌은 농민의 쉼터이자 도시민의 휴식처죠. 여기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마을 전체가 하나의 문화재가 되게끔 마을을 잘 가꾸고 전통 문화까지 계승하고 있는 마을이 있어서 화제입니다. 올해 농협이 개최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경북 영덕의 원구 1, 2마을에 김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영덕군 영해면 원구 1, 2. 100가구 남짓 살고 있는 이곳은 마을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입니다. 곳곳에 400년 가까이 된 고택과 서원, 수령 600년이 넘는 보호수가 자리 잡고 있고 경수당 종택은 시도 유형 문화재로 난고 종택은 국가 민속문화재로 지정돼 있을 정도로 발길 닿는 곳마다 유적과 유물이 가득한데요. 고택과 종택을 청소하고 유지보수하는 마을 주민들의 손길이 정성스럽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고택을 지금 가꾸고 있습니다.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유지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정연회 회원님들께서 좋은 전통문화마을을 계속 보존 좀 시켜보자, 알려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계속 청소도 하고 마을을 유지하면서 가꿔오고 있습니다. 원구 1, 2마을은 16세기 영양남씨가 이곳에 터를 잡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여느 농촌과 같이 산업화 후 이촌 향도 현상을 겪었지만 IMF 외환위기를 겪은 1997년 이후 청년들이 다시 마을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각 문중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전통 문화를 보존하는 마을 가꾸기 사업에 돌입한 것도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보통 저희 전통 마을들은 마을의 성씨들이 입향을 하고 나면 한 성씨가 마을을 주르려는데 저희들 마을은 특수하게 500년 전부터 3성이 입향을 같이 해서 동세대에 같이 오셔갖고 지금까지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갖고 마을 발전을 도모하고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고 또 지금 젊은 우리 세대들이 각 성씨별로 문중에 유지되다 보니까 그 전통을 유지하는데 전통 마을의 목적이나 이런 게 부합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남씨와 무안박씨, 대흥백씨 등 삼성의 집성촌인 이곳에서
각 문중 어르신들은 종택을 개방하며 청년들의 길잡이가 돼주었고 뿌리찾기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회, 노인회, 부녀회를 주축으로 한 마을개발위원회가 꾸려졌고 마을의 모든 대소사는 이 위원회에서 정해집니다. 종택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개방을 못했는데 젊은 사람과 노인회하고 화합을 통해 가지고 마을 종택도 개방하고 어르신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유형유산인 고택, 종택뿐만 아니라 무형유산인 전통문화를 다시 잇고자 특별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과거 시험을 직접 재현해 글을 쓰고 장원을 선발하는가 하면 합동세배, 서예와 다도 등 마을 전통문화를 그대로 이어가는 겁니다. 새끼를 꼬는 마을 어르신들의 손길이 능숙한 가운데 흥겨운 노랫가락이 흘러나오고 600년 된 보호수 옆에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제를 올리는 동신제도 이곳 원구 1, 2마을에선 익숙한 풍경. 최근 마을 주민들 사이에선 농촌 관광이나 예절 교육 관련 자격증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마을을 문화재와 유물들이 살아있는 이른바 에코뮤지엄으로 만들고 마을 주민 모두가 전문가가 되어 외지 손님들을 맞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마을의 최대 관심사는 농촌 민박 활성화. 4년 전 문을 연 농촌 민박은 지금까지 출향민만을 손님으로 받았지만 앞으로는 일반 도시민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런 주민들의 노력 덕분에 최근 원구 1, 2마을에는 경사가 있었는데요. 농협에서 주최하는 제2회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에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분야 대상을 수상한 겁니다. 고택과 동신제 등 전통 유무형의 문화를 잘 보존하고 계승하는 동시에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활동을 개발하고 주민들이 똘똘 뭉쳐 마을을 가꾸면서 다시 찾고 싶은 마을의 본보기가 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겁니다. 선조들이 지켜온 정신문화를 계승하고 문화유산을 관리 보존하며 가꾸는데 마을 주민들이 오랜 기간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농촌 지역 경관 및 환경보존,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발전 개성해 나가는데 우리 농협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거를 원형 그대로 지켜내고 이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미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원구 1, 2마을. 전통을 아름답게 계승해 나갈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 기대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가 사실상 1년 유예됐습니다. 농업계는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됐지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APC를 예외로 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요구가 빠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창호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에서 299인 사업장에 대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겁니다. 계도기간이 부여되는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도기간 중에는 노동자가 기업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해 그 사실이 확인돼도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사업주 처벌 대신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할 방침인 겁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고소 고발에 대해서도 사업주의 법 준수 노력 정도 등을 최대한 참작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사유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규칙은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때만 특별 연장 근로 인가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시설 설비의 장애 고장 등에 대한 긴급 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고용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개발 등으로 사유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보완 대책 마련과 함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 탄력 근로제 등 법률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정부 보완 조치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 52시간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국회의 보완 입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 법안 등 보완 입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농업계는 정부의 보완 대책에 따라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PC 등 농업 관련 사업장들이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받아 사실상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유예됐지만 1년 후 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농업계는 정부의 APC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63조 확대 해석을 요구했지만 정부 보완 대책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63조는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재식, 재배, 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 등인데 그 밖의 농림사업에 APC 등을 포함시켜달라는 게 농업계의 요구입니다. 또 정부의 보완 대책에 담긴 농업부문 특화 지원 방안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안은 노동시간을 단축한 농업법인 등의 청년 인턴과 전문 인력을 우선 지원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APC 등에 대한 대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데다 일시적인 인턴 지원 방안이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2시간제에 2년 뒤에 5인 이상 적용을 또 받게 되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는 그거예요. 일반 제조업 같은 모르는데 산지의 그 APC라든가 산지 조직들, 농협도 마찬가지고 법인도 마찬가지인데 젊은 사람 구할 수가 없어요. 이대로라면 농산물 산지 유통 피해는 그저 1년 미뤄지는 꼴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로 피해가 예상되는 APC 등 농업 관련 사업장들을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보완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내년도 보건복지 고용 예산이 사상 최대인 180조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이 크게 늘고 에너지 바우처 지원 단가도 인상됩니다. 또한 누리과정 지원 단가도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오르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이 대폭 확충됩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보건복지 고용 분야 예산이 슈퍼급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 고용 분야 예산은 180조 5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당초 정부안보다 1% 감액됐지만 지난해보다 12.1%나 증가했습니다. 눈에 띄게 증가한 건 노인 장기요양보험 예산입니다. 올해 8,912억 원에서 내년엔 1조 2,414억 원으로 무려 39.3%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 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 비율도 보험료 예상 수입의 18.4%에서 19%로 오릅니다. 급격한 노령화로 보험 지출이 빠르게 늘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일명 연탄 쿠폰으로 불리는 에너지 바우처 예산도 252억 원에서 293억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기 위한 환경 조성 예산도 크게 늘었습니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누리과정 지원금 단가가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오릅니다. 무려 7년 만의 인상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는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을 올해 3조 8,153억 원에서 4조 316억 원으로 2,163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현재 초등학생까지 시행하는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중학교 1학년까지로 확대하고 난임시술비 지원 단가를 기존 최대 5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으로 확대해 총 예산은 올해보다 각각 35억 원, 4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이 대폭 확충됩니다. 신호등과 과속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에 1,100억 원이 투입되고 스쿨존 개선 사업 대상 지역이 지금보다 50% 이상 늘어나 관련 예산도 올해 214억 원에서 내년엔 319억 원으로 1.5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고도 정수 처리 시설 3곳을 추가 설치하는 데 쓰일 예산은 기존 정부안 45억 원보다 22억 원 많은 67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또 경기 침체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어 SOC 예산이 지난해에 이어 큰 폭으로 증액됐습니다. 이에 예산은 올해보다 3조 5천억 원이 늘어난 23조 2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 코피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코피아는 농촌진흥청이 우리나라의 선진 농업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해외 농업기술 개발 사업을 일컫는 영어 약자로 올해로 사업 10년째를 맞았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 20개국의 국내 농업 전문가가 상주하는 코피아 센터가 설치돼 농업 한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케냐의 비우니 마을. 3년 전 코피아가 우량종계를 보급하고 사육 기술을 전수한 시범 마을입니다. 이곳은 코피아의 기술 전수로 3년 만에 연간 달걀 생산량이 평균 50개에서 250개로 5배나 향상됐습니다. 달걀 생존율 역시 26%에서 88%로 3.4배 높아졌고 판매 가격도 달걀 17%, 암탉은 77%, 수탉은 92%나 높게 거래됨에 따라 호당 농가 소득이 3년 전에 비해 3.6배 이상 늘었습니다. When we started this project, I added the number because I have the knowledge through this project. Now, I have 64 birds now. Because of this project, it has helped me. Now I'm improving this house, which was complemented by this project because I wanted to expand and have more birds. 코피아가 씨감자 종자와 재배 기술을 전수한 또 다른 시범 마을인 완조히 마을에서도 성과가 두드러졌습니다. 사업 전에 비해 감자 생산량은 3.9배나 상승했고 마을 소득도 4.4배나 증가했습니다. 케냐는 농업 인구의 85%가 닭을 기르고 80만 농가가 12만 헥타르에서 감자를 재배하는 등 양계와 감자는 케냐 농가의 주 소득원입니다. 하지만 우량종계와 씨감자를 구입하기 어렵고 사육 및 재배 기술이 낙후돼 생산성이 극히 낮았습니다. 이에 따라 코피아가 세계 마을을 시범 마을로 선정해 우량종계와 바이러스 없는 건전 씨감자를 보급하고 사육 및 재배 기술을 전수한 결과 이들의 생산성과 농가 소득이 올라간 겁니다. 스리랑카에도 지난 2016년 양파 시범 마을을 선정해 종자 생산과 재배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생산량의 획기적인 증대와 함께 농가 소득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또 그동안 수입에 의존하던 양파 종자와 종구도 80%까지 자체 생산하게 됐습니다. දැන් 10 වර්ෂය තුළ ආරම්භ කළා අපි ලොකු ලුණු වගා ව්‍යාපෘතිය කුෂිකර්ම අන්තර්පළාත් කුෂිකර්ම මධ්‍යස්ථ කාර්යාලය හරහා විශේෂයෙන් මම හිතන්නේ 2015 වර්ෂය වගේ වෙනකොට කාලය වෙනකොට කොපියා ව්‍යාපෘතියක් අපිට ආරම්භ කරනු ලැබුවා. නමුත් අර මුලින්ම ගත්ත වගාවත් එක්ක ගත්තාම බීජ වගා ව්‍යාපෘතියට අපිට ඇන්ත්‍රැක්නෝස් රෝග තිබුණා. ඒ වගේම ජල සම්පාදන පද්ධතියක් තිබුණේ නැහැ. 농촌진흥청은 2009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20개국에 코피아 센터를 설치하고 각 나라에 맞는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 교육을 지원해왔습니다. 그 결과 사업 시작 10년 만에 이들 나라의 작물과 가축 생산성을 평균 30에서 40% 높였고 그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가 총 1억 1,300만 달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올해 13개 나라에서 코피아 센터 설치를 요청할 정도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예, 저희가 직접 현지에 기술 전문가를 파견하고 현지의 기술 협력 기관과 함께 그 나라에 맞는 맞춤형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의 전략입니다. 시설 재배 기술이라든가 또 병해충 관리 기술 등 그 농업 생산성을 안정화시키고 높이는 쪽에 중점을 두어서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도국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있는 코피아 사업이 농업기술의 한류 바람을 거세게 불어넣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전라북도는 여성농민 복지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가 우수함에 따라 내년도 체감형 복지 서비스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여성농민 생생카드 지원 사업의 경우 읍면 지역 농협에서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 인원도 올해보다 3,000명 늘려 3만 1,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농민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은 지원 기종을 다양화하고 사업량을 올해의 2배인 1,000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여성농민의 식사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사업은 사업량을 올해보다 130곳 늘려 670개 마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잠사곤충 사업장이 최근 사업장 내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수정벌 활용 농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농가 교육은 시설 재배 농가 현장의 수정벌 이용 효율 상승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경농 IPM 사업팀의 수정벌 현장 전문가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잠사곤충 사업장 측은 우수한 화분 매개 곤충을 육종하고 농가에 공급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잠사곤충 사업장은 1996년부터 친환경적인 화분 매개 곤충을 증식 보급하고 있으며 올해 7월에는 농촌진흥청 지정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등록됐습니다. 제주도가 감귤 가격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으로 감귤 수급 조절 및 시장 격리 사업을 오는 16일부터 내년 설 명절까지 추진합니다. 이에 도는 과실 크기가 횡경 67mm 이상에서 71mm 미만인 감귤 2만 톤을 수매해 보관합니다. 더불어 시장 격리 사업을 마련해 시장 공급 물량을 조절하고 가격 안정화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 시행 계획은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향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관계자는 지금의 감귤 가격 하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감귤 농가, 생산자 단체, 유통인 등 모두가 합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최근 2019 경남교육 박람회에서 경남 농촌교육농장 발전 전략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교육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농촌 체험 교육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며 농업 농촌과 농촌교육농장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마련됐습니다. 120명이 참석한 이날 포럼에서는 강의와 토론,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습니다. 또 농기원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농촌 교육 농장을 위해 농장주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홍보해 농의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